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고1 6월 모의고사 지진파 과학지문입니다. 자, 일단 1문단에 지금 보니까 지진이 뭔지는 다 알잖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진파가 어떤 건지 지금 정의가 나타나 있지.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된대. 아, 그러니까 파구나. 여기에서 파라는 것은 바로 파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지진파에 뭐하고 뭐가 있냐? 둘로 분류가 되죠. P파 그리고 그 다음에 S파. 그지? 자, 그래서 분류라는 것은 이렇게 종류 나누는 걸 뭐라 그래? 분류라 그래. 분류는 당연히 뭐가 차이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야? 어차피 얘네는 어디에 속해? 지진파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지진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당연히 P파하고 S파도 갖고 있겠지. 그죠?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점도 있다. 자, 그럼 우선 그런 순서대로 쓰니까 P파부터 나오겠지. 그럼 P파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실의 진동 방향과 같은 방거야. 자, 그래서 봐봐. 독해할 때 항상 같다, 다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같은 에다 형광펜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는 뭐다?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뭐가 똑같은 거냐? 매질의 진동 방향이 똑같은 거다. 됐지? 자, 그럼 매질이 있잖아. 압축하고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이 돼. 그래서 관측소에 가장 어디 밑줄? 먼저 도착. 알겠죠? 항상 이런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시간 나타내는 말. 도착해. 그럼 P파의 전파 속도는 있잖아. 초속이 약 6에서 8km야. 근데 진폭은 작아. 아, 얘는 진폭이 작구나. 아래로 화살표하면 되죠? 그래서 지진 피해라는 것도 뭐한 편이다? 작은 편이다. 아, 그럼 우린 이거 알 수 있겠다. 진폭이 클수록 뭐야? 당연히 파장이 큰 거니까. 그지? 그래서 피해도 더 커지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끊어. 반면 S파라는 것은 뭐냐?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거야. 아, 파동의 진행 방향이라는 것이 어때? 매질의 진동 방향과 뭐가 돼? 수직이 되는 거. 알겠죠? 방향이 똑같은 게 아니죠? 수직으로 간대. 그래서 전파 속도는 어떠냐? P파보다 느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커요? 진폭이 커. 그지? 그래서 당연히 어때? 지진 피해도 크게 나타나죠. 그지? 자, 그럼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한다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얘는 먼저 도착해. 근데 얘는 어때? 속도가 느리잖아. 그래서 나중에 도착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둘의 시차가 있는 거야. 그 시차를 뭐라고 한다? PSC라고 부른다. 그지? 자, 그래서 당연히 어때? 진원에서 뭐 할수록 멀어질수록 당연히 PS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에 다른 지역이지. 왜냐면 한쪽 나타나는 걸 통해서 뭐가 큰 거? 얘는 별로 크게 피해는 안 나타나니까 얘가 나중에 오는 애가 큰 피해가 오는 거잖아. 너네 이거 올 거야 하고 뭐 할 수 있어? 대비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기억 나와 있는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냐? 얘를 먼저 풀면 140번 문제. 세 번째 문제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죠. 그지? P파 탐지 후에 S파 도착하기 전에. 왜냐면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어때? 요 시간 차이가 크잖아. 그럼 요게 먼저 들어와. 그럼 당연히 어때? S파 들어오기 전에 좀 시간이 있겠죠? 그럼 그때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이제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P파하고 S파가 있잖아.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어. 그럼 P파라는 얘는 어때? 고체, 액체, 기체 얘네들을 모두 통과해. 근데 S파는 뭐만 통과할 수 있느냐? 고체만 통과해. 그럼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어. 아, 지금 외핵은 바로 무슨 상태? 액체 상태거든. 그래서 얘는 외핵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뭐가 생겨? S파 암형대. 아, 요것을 S파 암형대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럼 P파는 멘틀과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밀도 다른에 답이 출근는 거야. 같다 다르다 중요. 그럼 이렇게 밀도가 다른 매질에 뭘 지날 때 경계면을 지나. 그러면 뭐가 발생해? 굴절이 발생한대. 그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피파 같은 경우에도 뭐가 생겨? 암영대가 생겨. 그러니까 양쪽 다 암영대가 발생하는 건데 그 이유는 다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라는 건 이런 건 어때? 화살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 매질의 밀도가 어때? 높아질수록 그죠? 속도가 빨라져. 그죠? 그리고 이럴 수 여기다 쓸까요? 지금 전달 속도, 지진파 속도는 어때? 빨라지게 된다. 됐죠? 그럼 당연히 어때? 밀도가 낮아지면 속도는 떨어지겠죠. 그지? 자, 그럼 한편 지진 발생 시에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걸 뭐라고 하냐? 내진 설계라고 한다는 거야. 아, 우리 요즘에는 많이 다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식인 거야. 근데 보니까 내진 설계 종류가 3가지가 나오네. 자, 그래서 3가지 유형 한번 체크해 볼까? 내진 구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재진 구조라는 게 있고,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뭡니까? 면진 구조라는 게 있어.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내진 구조라는 것은 바로 뭐냐?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걸 보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튼튼하게 짓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젠 얘네들은 어때? 내진 벽과 같은 뭘 사용하는 거냐? 부자재를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 내구성 높아져. 튼튼해지는 거야. 되지? 근데 이거는 있잖아.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 높은 것이라서 지진 발생 시에 건물이 무너지진 않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건물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럼 봐봐. 얘가 완벽하면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잖아. 얘가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다? 재진 구조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뭐냐? 얘는 밑에 있잖아. 재진 장치라는 게 있어. 얘가 무엇을? 진동을 감지를 해. 알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흔들림 방향 이쪽으로 흔들려? 그럼 어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뭐 해줘? 건물을 지지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흔들림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건물 붕괴를 막아주는 거야. 그럼 철제 빔과 같은 건물의 장치로 건물에 어때? X자 같은 걸로 보강을 해줘. 그래서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거야. 그럼 현재 대부분의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내진 구조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어때? 상대적으로 안전해.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이제 면진 구조야. 그럼 앞에 두 구조가 건물의 지지력을 버티는 데 초점이래. 그럼 묶어야죠. 얘네 두 개는 어때? 건물이 지지력을 버티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어떤 거냐면 지진력 쏘리. 자, 얘는 뭐냐면 건물에 전달되는 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거야. 얘는 버티는 거. 되지? 자, 그럼 보자.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봐봐. 파동 에너지가 있어. 그럼 이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 주기가 짧을수록 파동 에너지가 어때?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파장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길게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장이 뭐해지게 돼? 길어지게 돼. 그러면 당연히 어때? 충격은 감소된다.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보통 있잖아. 지면 위에 바로 건물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뭐냐면 건물하고 땅 사이에 뭐가 들어가? 고무 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 어때? 댐퍼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그래서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걸 막는 거지. 그러니까 지진력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아주 강한 지진이 나타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때? 면진 구조까지 살펴본 거죠. 자, 그럼 문제. 자, 첫 번째 138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 너무 쉽죠? 3번이 정답이죠. 피파 암영대는
외액을 통과하지 못해서가 아니야. 외액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 S파. 그치? 얘는 어때? 굴절 때문에 생기죠. 밀도가 다른 매질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되니까 P파 암형대가 생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139번. A 참고해서 보기 보래. 자, 그럼 거기 딱 봐봐. 지금 보니까 관측소 1번에 뭐만 도착해? P파만 도착해. 그리고 관측소 2번이랑 관측소 3번에는 뭐냐면 P파하고 S파가 모두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럼 딱 뭔지 알겠죠? 아, 지금 보니까 진원으로부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게 있어. A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B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C가 있어.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P파하고 S파, S파까지도 다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야? 고체라는 거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 B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뭐야? 고체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S파는 뭐는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 외핵은 통과하지 못한다 그랬죠? 얘가 지금 S파가 가다가 A 부분에 부딪혔잖아. 아마 얘가 뭔 거 같아? 외핵인 거 같아.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1번부터 갑니다. 관측소 2번에는 P파가 S파보다 먼저. 그죠? P파가 먼저야. 자, 그리고 2번이야. 관측소 1번에 도착한 지진파는 관측소 2번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상태는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른 두 매질을 지나왔겠군 이라고 되죠. 근데 지금 봐봐. 관측소 1번이야. 그럼 봐봐봐. 우리 여기서부터 진원이 여기야. 그럼 여기에서 한번 통과하고 한번 통과했죠. 밀도 다른 경계면을 지나니까 얘가 뭐 한 거 보여? 지금 어때? 요렇게 굴절 생긴 거 보이죠? 그지? 그럼 여기에 도착한 지진파는 2번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그럼 칠판 봐. 2번 도착한 애는 어때? 딱 요것만 통과한 거잖아. B만. 그지? 그럼 여기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상태는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른. 아니죠. 상태 다르죠. 얘는 누가 통과를 못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파가 통과 못했잖아. 그래서 외액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당연히 어때? S파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 어때? 고체잖아. 상태 다른 애죠.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관측소 2번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관측소 3번에 도착한 지진파 중에서 B만 지난 지진파의 PSC가 더 크게 나타나겠지. 당연하죠. 왜입니까? 진원에서 뭐니까. 알겠죠? 아까 얘기했지? 진원에서 멀수록 어때? PSC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관측소 3번과 달리 1번에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뭐야? 매질 상태가 다르니까. 그지? 자, 그리고 5번. 3번에 도착한 지진파 중에서 C를 지난 지진파가 B만 지난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매질 밀도가 어때요? B보다 높으니까. 그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기 밀도 나오는 거 아까 여기 있었죠? 밀도가 지금 높을수록 어때? 전달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됐지?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자, 140번은 아까 했고요. 141번이 바로 뭐야? 요거. 그럼 순서대로 보니까 자, 봐봐. X자 표시된 거 보이죠? 가가 재진 구조야. 그리고 나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뭐 스프링 같은 거 보이잖아. 그래서 나가 면진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 뭐가 되는 거야? 내진 구조. 그지? 그럼 요거 보고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적절한 거 몇 번? 5번이 정답. 알겠죠? 2번 그러면 안 돼. 지금 나는 지진파의 파장을 짧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파장을 어때? 길게 바꿔야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 마지막 어휘 문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면 되죠. 왜냐? 붕괴를 막는 데잖아. 근데 그 막는 걸 보완한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진파에 대한 과학 지문까지 풀어보았습니다.